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서우 원장입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월경의 상태를 정상적인 생리 주기로 되돌리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월경의 소통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원인 치료를 통한 재발 방지가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해 생기는 무월경의 단계별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무배란으로 인한 휘발성 월경이나 무월경입니다. 휘발성 월경은 1년에 8회 미만 또는 35일보다 긴 주기로 나타나는 월경을 말하고, 무월경은 임신이 아니면서 3개월 이상 월경이 없을 경우를 말합니다. 임상 경험상 처음에는 휘발월경이 나타나다가 병증이 진행되면서 무월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월경의 규칙성이 회복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 벗어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해 생기는 무월경은 어떤 과정으로 치료해야 할까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듯이 치료에도 필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해 생긴 무월경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단 끊겼던 생리가 다시 한 번이라도 시작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궁과 난소의 운동성을 되살리는 치료가 필수입니다. 부족한 혈을 보충하고 막혔던 생리가 다시 터질 수 있도록 소통시키는 치료를 병행합니다. 생리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혈을 채우고 그 순환을 촉진하는 치료를 통해 그동안 멈춰있던 뇌하수체, 난소, 자궁으로 이어지는 호르몬 분비축이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보혈과 소통을 위해 사물탕 가감방과 통경탕을 상태에 맞게 사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내막이 두꺼워지기 시작하고 배란이 일어나는데, 이를 초음파를 통해 관찰하며 처방을 선용합니다. 일단 생리가 시작되었다면 이어지는 다음 단계의 치료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1단계의 치료 과정에서 멈추었던 생리가 시작되었다면 이 흐름이 이어져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막혔던 개천이 뚫려서 물이 흐르더라도 정비를 계속해서 토사가 다시 개천이 유입되어 막히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막혔던 생리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 치료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애초에 무월경을 유발했던 식습관을 비롯한 생활습관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부의 운동성을 저하시키는 밀가루 음식과 기름진 음식들이 자궁과 난소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찬 음료와 찬물이 수독으로 변하여 아랫배에 가득 차면 자궁과 난소가 춥고 축축한 툰드라의 늪지에 빠지게 됩니다. 내부 물계를 교란시켰던 과도한 스트레스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결국 스트레스로 인한 뇌하수체 기능 저하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유발하는 최종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와 관리의 과정을 생리가 다시 시작한 후 10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100일은 우리 몸에 큰 변화가 완결되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생리 주기로 따지자면 3번 정도 생리하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의 기간 동안 생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한다면 호르몬 분비축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소통의 치료를 통해 회복된 복부의 운동성이 다시 저하되지 않도록 한약 치료와 더불어 주기적으로 약침 시술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한 무배란 무월경 증상의 단계별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치료 후에 수년간 멈췄던 생리가 다시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초음파를 통해 살펴보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영상으로 작아졌던 자궁이 다시 커지고 내막이 두꺼워지는 모습을 보는 환자분들도 멈췄던 생리가 이렇게 빨리 다시 시작되어 너무 신기해요 라는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해 생기는 무월경으로 고민인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